7월 4일 오늘 금요일 드디어 오늘 배트맨이 좀 재개가 되는 날이죠. 오늘 다시 한번 리스타트 하는 날이고 기간에 일단 표는 좀 보내드렸는데 전체적인 성적은 꾸준하게 괜찮았다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올킬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제가 끄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꾸준히 좋은 폼이었다. 최근에 이제 야구를 조금 좀 한 벌 떨어져서 이렇게 쓱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조금 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크보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잘 던지던 투수들도 한 번씩 좀 크게 조 터지는 사례들이 좀 많다.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바 흐름이 좀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올 오바가 뜨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 건들은 뭐 참고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오늘 일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비예보가 있는 그런 구장들도 좀 덜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기차게 이번 주 스타트를 또 잘 끊을 필요가 있겠죠. 요미우리 히로시마 보겠습니다. 요미우리는 한신한테 올해 완전히 호구가 잡혔습니다, 그죠? 한신한테 한 점 차 게임을 세 경기 연속을 내줬어요. 그죠? 본인들이 이제 한신이 저기 이시이가 좀 덜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승조 라인 쪽에서는 요미우리가 더 낫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라이델 말티가 또 실점을 하면서 좀 실점을 하면서 또 패배하기도 하고 세 경기 연속 한 점차 패배는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거는 이 팀이 이제 홈원정 차이를 엄청나게 가리는 팀이잖아요, 그죠? 홈원정 차이를 가리는 팀이고 이번 연전에서 뭐 전체적으로 좀 안타는 좀 많이 깠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원정에서의 경기였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고요. 홈원정 차이는 제가 뭐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근데 홈에서는 25승 12패 플러스 13개. 그리고 원정에서는 12승 26패로 마이너스 14개. 진짜 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반대는 히로시마고요. 히로시마도 이제 홈원정 차이가 조금 좀 거의 극단적으로 아주 큰 편이에요. 이 얘기를 좀 왜 드리는 거 하니 양 팀의 상대 전적 때문인데 양 팀의 상대 전적이 올 시즌 4승 7패예요. 4승 7패인데 원정팀이 승리한 케이스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히로시마밖에. 이 두 팀이 리그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이제 홈에서는 승률이 좋고 원정에는 승률이 좋지 않은 팀. 히로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에서는 플러스 11개, 원정에서는 마이너스 9개로 홈원정 차이를 극단적으로 좀 보여준다. 히로시마 요즘 뭐 전체적으로 뭐 쏘쏘한 그런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극단적이면은, 그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히로시마는 원래부터 홈원정 차이가 엄청 심했던 팀이죠, 작년부터. 홈에 굉장히 투수구장이고, 본인들이 이제 수비력이 좋고, 뭐, 불펜도 단단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좋았다, 이런 거고. 자, 오늘 에이스급 매치업이 붙습니다. 야마자키 오리 대 마사토 모리시타 이렇게 나오고요. 야마자키 오리 최근에 뭐 계속 좀 좋은 폼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시즌 초반보다는 약간 좀 폼이 떨어진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꾸준한 폼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한 번씩 조금 좀 터지는 경기들이 좀 덜어 있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 요코하마주 6.2이닝 무실점 4피안타 승투를 또 거두기도 하면서 여전히 또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 이 양반도 홈발이 굉장히 좋은 양반인데 올 시즌 홈에서 7경기 5승 1패, ERA 1.29로 홈발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히라시마전 상대 전적이 약간 좀 아쉬운 편인데 역시나 이제 홈에서의 전적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반대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인데 마사토 모리시타는 제가 올 시즌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작년하고 기록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작년 대비 뭐 세부적인 성적은 조금씩 좀 아쉬워진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뭐 피안타율이라든지 볼넷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작년에 ERA 2.5, 재작년에 2.89, 올해 2.32. 오히려 ERA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은 그렇지가 않지. 체감이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꽉 피칭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일본은 저득점 경기가 많기 때문에 꽉 피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꽉 막아주는 경기가 거의 없다. 최근 10경기 보시더라도 자책점이 빵점이 경기가 하나도 없고요. 실점 기준으로는 평균 최소 실점이 2점, 그리고 4점 이렇게 간다. 그리고 유난히 마사토 모리시타가 나왔을 때 실책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부분도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히로시마가 수비가 좋은 팀인데 작년 대비 수비가 조금 아쉬워졌고 유난히 모리스타 나오면 이렇게 실책들이 좀 많다. 이런 투수가 작년에 크보에 있었잖아요, 그죠? 제임스 네일이라고. 네일도 이제 극단적인 땅볼 투수인데 그런 점들이 좀 운이 좀 많이 안 따랐던 지난 시즌이었죠.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모리스타는 본인 커리어보다는 요미우리 전 상대 전적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일단 뭐 선발들은 둘 다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선발 매치업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양팀 홈발 이런 부분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상대전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요미치 사이드를 좀 봐줘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직접 원정 3경기에서 전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안타들은 많이 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방구를 끼다 보면 뭐 똥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미우리는 나가는 것 치고는 항상 좀 빠따가 아쉽기는 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있다. 근데 아무튼 원정 3경기에서 빠따를 잘 쳤기 때문에 홈에서 조금 좀 기대치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요미승의 5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코 대 한신. 요코 대 한신. 자, 요코는 홈에서 이제 주니치 상대로 정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역시나 이제 빠따는 좀 아쉬워요. 그쵸? 요코하마한테 기대하는 빠따보다는 확실히 좀 아쉽다. 오스틴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위 타수는 조금 좀 헐거워져 있는 그 정도 느낌이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뭐 강력한 타순이긴 한데 작년 대비 조금 좀 기대감이 좀 현 시점 기준으로는 조금 좀 떨어져 있다. 특히나 이제 하위 타순 같은 경우는 한신 요미리 상대 올해 완전 호구 잡았죠, 그죠? 호구 잡아가지고 한 경기 점수 차를 전부 다 이겼고 여기가 이제 이시가 이탈을 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시가 돌아왔습니다. 이시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필승조 라인이 좀 헐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왔고 한 점차 경기를 꽤 이기고 있고 저득점 경기를 꽤 이기고 있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 이시 하나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조금 필승조 라인은 약간은 좀 아쉽기는 하다.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만한 것 같아요. 최근에 7승 3패 좋은 흐름이다. 자, 오늘 앤서니 K 대 무라카미 쇼키 요래 만납니다. 앤서니 K 같은 경우에는 쪽지 하나 보내드리고 K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아주 좋은 페이스를 달렸죠, 그죠? 작년 대비 아주 좋은 페이스를 달렸기 때문에 한번 좀 주춤하는 흐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름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실점 좀 안 좋았고 직전 경기는 6이닝 1실점 잘 던졌지만 패전을 먹었고 아무래도 약간 좀 뭐 통통하고 뱃살도 좀 있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여름 구간에는 조금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보다 워낙 좋은 페이스를 달렸기 때문에 약간 좀 여름 기간이 좀 조정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연패. 그래도 직전 경기는 6이닝 1실점으로 뭐 잘 던졌다. 한신전 상대 전적은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 반대 선발은 무라카미 쇼키고요. 무라카미 쇼키 뭐 꾸준한 폼이죠. 확실히 3년차 작년보다는 훨씬 좀 나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소포머스 징크스 이후에는 올해는 좀 좋아진 느낌. 원정에서 좀 약한 선수인데 원정 약점도 좀 많이 메워가는 느낌이고. 이 양반이 올해 요코하마를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롯데를 좀 피해준 느낌도 있기는 해. 작년, 재작년 본인 커리어보다는 요코하마전 상대 전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점대, 3점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러 살짝 좀 틀어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올 시즌 첫 번째 요코하마 만남이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정이 좀 약한 친구인데 그래도 요코 원정은 좀 난이도가 높은 원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코 원정에서의 성적들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의 기대치는 뭐 아무래도 저는 무라카미 쇼키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해요. 최근 기준으로 K가 약간 좀 폼이 떨어져 있다는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하지만 무라카미 쇼키도 이제 상대 전적면에서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분명히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뭐 배당도 거의 뭐 동배로 받은 만큼 누가 이겨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두 팀의 왁구가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죠? 빠따 기대치가 좀 있는 팀들인데 요즘 치는 거는 뭐 둘 다 고만고만하고 불펜 쏘쏘하고 선발은 쇼키가 살짝 나은데 쇼키가 또 요코하마 원정을 또 오랜만에 간다. 여러 가지 좀 거슬리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요코하마 역배에다가 이 경기는 역배에다가 올 전체적으로 사실 일본 야구가 역배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처음에는 저는 올정배를 봤어요. 쭉 봤는데 한 두 번 정도 훑어봤는데 역배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역배를 좀 틀어볼 만한 경기 중에 이 경기를 하나 골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 오버 보겠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훑어봤을 때 계속 올정배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올정배에서 조금 좀 거슬리는 경기들은 좀 틀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다음은 주니치 대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주니치 욕구원전 가가지고 빠따는 좀 쳤어요. 홈런도 하나, 둘. 욕구가 그래도 뭐 런도 좀 나오고, 예, 좀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 가서 조금 뭐 점수들을 좀 내고 그러기는 했는데 결국엔 이기질 못했다. 이 양반들도 홈원정 차이가 굉장히 좀 크죠. 예, 근데 최근에 또 홈에서도 많이 못 이겼다. 교류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교류전이 끝나고 간만에 또 홈으로 좀 돌아오는데 이제 센트럴 리그 6위 팀 만났으니까 한번 좀 털어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정도는 되겠죠. 아무튼 최근 흐름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야쿠르트 뭐 꾸준합니다 이 양반들도. 예. 그냥 홈에서는 빠따를 조금 더 친다. 예, 원정 가면 좀 아쉽다. 뭐 그 정도고. 괜히 뭐 꼴등이겠습니까 이 양반들도. 자, 오늘 주니치 선발은 유다의 오노 나오고요. 예, 유다의 오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극강의 혼발, 예, 원정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시즌 초반에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올 시즌 9경기 등판했고 원정에서 딱 한 경기 등판했습니다. 욕구 원정에서 1.2 4실점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고 나머지 경기는 전부 홈에서 등판을 했는데 홈 8경기에서는 3승 2패, ERA 2.18로 아무래도 이제 구위가 좀 떨어지고 나이가 좀 많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런 홈발을 굉장히 잘 받는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죠. 이 양반이 구위가 진짜 안 나와. 예, 근데 반테린동 같은 경우에는 런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공이 되게 만만하거든. 예, 근데 타자들이 왔다 싶어서 이제 꽉 치면 이제 안 넘어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반테린돔에서 발을 좀 잘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확실히 좀 리스크는 있는 양반이지만 반테린돔에서는 기대감이 있다. 예, 홈킷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홈킷이 느낌. 그렇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런 좀 깔 수 있는 야쿠르트 같은 팀들한테는 약간 리스크가 좀 더 올라가긴 하겠죠. 예. 피터 램파드 최근에 조금 안 좋습니다. 최근 특히 두 경기에서 좀 좋지 않은데 라쿠텐전에서 이 양반이 이제 마운드에 뭐 이제 뭐 의료진 이제 좀 불러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이 경기에서 5실점 하고 이 다음 경기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 경기에서 5실점에 3볼질 이렇게 나왔고 이 다음 경기도 한신전이었는데 6인 3실점 1자책 뭐 1자책이긴 한데 볼질도 4개나 껴있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 이후에 약간 좀 폼이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양반 던지는 거 봤을 때는 일단은 구위형이고 스토프형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변화구보다는 직구 볼발 투수예요. 예, 근데 직구 볼발은 상당히 좋기는 좋아. 음. 그렇기는 한데 변화구들 완성도가 약간 좀 아쉽기는 하고 예, 그리고 최근 두 경기 폼이 좀 좋은가라는 생각을 살짝 좀 하게 돼요. 예, 그렇다. 그리고 좀 특징으로 좀 말씀드릴 만한 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뭐 콜로라도 출신입니다. 예, 콜로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진구구장에서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뭐 진구구장 성적이 괜찮아요. 예, 올해 홈에서 7경기 등판해서 1승 3패 2.77이니까 진구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거죠. 예, 근데 원정에서는 4경기에서 3패, ERA가 3.38로 원정에서는 의외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준다. 예, 근데 극단적인 투수 군장은 반테린 돔이니까 뭐 얼추 좀 던지긴 던지겠죠. 그렇긴 한데 원정 리스크 좀 있고 예, 최근에 폼이 약간 아쉽다. 뭐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예, 뭐 선발은 둘 다 좀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 폼 기준으로는 램파드가 약간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두 팀 다 사실은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똥대똥 매치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런 점들은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주니치가 홈발 한번 좀 세워볼 만한 타이밍 좀 되지 않았나. 예, 그 정도 좀 생각이 드네요. 홈원정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성적이 안 좋거든요. 예, 8승 2무 25패. 정말 엄청나게 안 좋죠. 주니치 승 보겠습니다. 예. 주니치 승에 4.5는 오버볼게요. 4.5는 예. 선발들이 약간 좀 그렇다. 다음은 니뽀넴 대 라꾸라꾸.
니뽀넴은 최근에 이제 소벤과의 3연전에서 이제 빠따가 좀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빠따가 좀 마탱이가 갔는데 이거를 조금 좀 뜯어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이 이제 원정 연전이 좀 길었어요. 그죠? 예, 이게 제가 야구를 많이 보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연정 연전이 막 9연전,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는 12연전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지 않나? 아무튼 9연전 이상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마지막에 좀 빠따가 꺼지는 케이스가 많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좀 이해는 좀 해줄 만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일본 야구는 원정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한데 메이저보다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빠따감이 꾸준히 괜찮았었는데 이 원정 연전이 좀 길었었고 예, 마지막 이제 소뱅 원정에서는 빵 하나 하나로 득점이 사망을 좀 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예, 그래도 역시나 뭐 홈발도 좀 꽤 잘 받는 팀이죠. 예, 올 시즌은 홈발이 좀 아쉽고 원정 성적이 좀 더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니뽀넴은 홈발이 괜찮은 팀이다. 반대는 이제 라쿠텐입니다. 라쿠텐 요즘에 꾸준하게 뭐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불펜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죠? 예, 불펜에서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게 후지이라인데 후지이라가 올해 너무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리모토 할배 마무리 체제로 좀 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불펜 필승조가 제대로 좀 구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빠따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죠? 예.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가 너무 많다. 일단 무라바야시가 올해 약간 이제 스텝업하는 느낌이 있고 타츠미가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올라올 양반이고 마사무라의 뭐 꾸준한 양반이고 그리고 무네야마 루이 신빙 친구인데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오고 최근에 복귀했고 용타들만 조금 쳐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좀 드렸었는데 용타들이 요즘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라쿠텐은 최근에 그냥 오바팀이에요. 그죠? 불펜이 조금 불안하고 예, 그리고 빠따는 꾸준하게 괜찮게 치고 있기 때문에 오바팀 성향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에 라쿠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역설적이긴 하죠. 예, 홈이 극단적인 투수 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오버팀이다. 어, 그렇다. 문에아마 루이 그 친구는 확실히 좀 물건처럼 좀 보이기는 해요. 예,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예, 잘한다. 여기도 좀 잘생기고 올해 일본 리그의 특징이 야수 쪽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죠? 저기 지바로 때도 그렇고 지바로 때도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잘해주죠. 그 포스 친구가 진짜 컨택이 좋더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오늘 선발은 이토 히로미가 나옵니다. 예, 이토 히로미 포수랑 4번 테라치인가? 2번 치는 테라치. 그 친구가 컨택이 진짜 좋긴 하더라고. 음. 자, 이토 히로미 뭐올 시즌도 뭐 그냥 똑같아요. 이 양반은. 그죠? 예, 전체적으로 기복이 엄청 좀 심하지만 예, 그래도 꽉 막아주는 경기는 꽉 막는다. 이 선수도 지금 ERA가 보면 2.53이에요. 그죠? 이게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마사토 모리시타랑 ERA 차이가 별로 안 나. 근데 심지어 이토 히로미가 더 많이 ERA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체감은 어떻습니까, 저희? 이토 히로미가 더 낫지. 왜냐면 얘는 캐리를 하는 경기가 있단 말이야. 그지? 완전히 확 틀어 막아가지고 이겨주는 경기들이. 실제로 뭐 승수도 더 많이 올리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감독 입장에서는 더 나아. 제가 이런 면에서 메이저에서 말씀드리는 게 딩크레머 이런 애들이거든요. 딩크레머 이 친구는 4옵션이지만은 그래도 꽉 막을 땐 꽉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좋다 할 땐 4, 5점 그냥 줘버리고. 그럼 감독 입장에서 그냥 경기 던지면 되거든요. 그죠? 음. 그래서 이토 히로미는 예, 올해도 뭐 똑같습니다. 예, 잘 던지는 경기는 정말 잘 던져줘요. 예, 그러지만 한 번씩 조 터질 때는 이놈이 에이스인가 싶긴 하죠. 4실점, 5실점, 이제 런도 많이 맞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오늘 뭐 홈에서의 경기인데 이 양반이 에이스 치고는 좀 런이 조금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홈에서 약간 좀 아쉬운데 올해 유독 홈에서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ERA가 4.04로 홈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선수 같진 않다. 홈원정보다는 본인의 그날 컨디션, 기복이 좀 심한 선수라서. 자, 반대 선발은 하야카와인데 하야카와가 올해 영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나름 이제 후지 마사루하고 라쿠텐에서 그래 10승 이상 찍어주는 그런 선수고 작년에 11승을 찍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2승 6패로 상당히 좀 좋지 않고 최근에 이제 심하게 좀 젖어지는 경기들도 좀 한 번씩 덜어 있었고 직전 경기는 무려 8실점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기는 말루 위긴가도 뭐 한 번 좀 맞고 그러면 이제 흐름도로로 조금 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도 뭐 그냥
그냥 대놓고 개또드로 맞았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해 던지는 게 이 양반이 이제 구위가 약하고 전체는 커맨드고 육각형 투수인데 올해는 구위가 너무 힘의 가리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해요. 예. 그 정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요즘 니오넴이 뭐 빠따감이 약간 좀 다운이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니오넴 원정, 에스콘 원정에서의 성적은 꽤 좋지 않았다. 그래서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역시나 니오넴. 최근 기준으로 빠따는 라쿠텐이 조금 좀 나은 감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니오넴이 또 홈으로 좀 돌아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는 못할 것 같고 하야카와는 조금 좀 쳐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기는 하고 니오넴 승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릭스 치바롯데. 여기 오늘 중립구장입니다, 여러분들. 훗도 못도 필드 고베 가끔 하는 경기장이죠, 야외구장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릭스는 진짜 요즘 뭐 아주 뜨거워요, 그죠? 박마이가 전혀 식을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빠따가 아주 뭐 돌아가면서 잘 터지고 빠따감이라는 게 이렇게 꾸준하게 좋기가 참 어려운데 최근 10경기 끊어봐도 경기당 5.3득점으로 빠따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누가 잘 치는지는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복귀하고 잘 치고 있는 문에 이런 애들 잘 치고 있고 료토기타 직전 경기에서 안타깝고 뭐 돌아가면서 잘 칩니다. 돌아가면서 지바롯데 5승 5패 하고 있고요.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 시즌 뭐 주력들 다 빼고 젊은 선수들 제가 꾸준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예전에 한번 브리핑도 한번 쭉 해드렸었고 4번 치고는 그 염색한 친구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이제 문상철 라인 쪽인데 일단 잘하고 있고 야마모토 머식인데 노란색 염색한 친구.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라치 유세 이 선수가 2년차 포수예요. 근데 컨택이 진짜 좋거든요. 직전에 또 3안타 깎고 꾸준하게 안타 생산은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장타툴은 없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2군 성적도 보면은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컨택트 비율은 분명히 좋다. 요래 좀 보여지고 아무래도 뭐 젊은 선수들 돌려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어서 뭐 다행인 것 같죠. 근데 지버러 때는 불펜도 너무 구리고 여전히 뭐 전력에 구멍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선발은 소타니가 나오고요. 참 양팀 그 상대 전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상대 전적이 7승 2패로 올해 진짜 뭐 오릭스가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상대 전적이 이 정도로 압도적이면은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자, 소타니, 올해는 약간 좀 아쉽죠, 그쵸? 작년에 2.34로 아주 좀 좋았던 소타니인데, 올해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3.11 좀 아쉽다. 그래도 뭐, 홈에서는 잘한다. 이런 말씀 좀 꾸준히 좀 드렸었죠. 홈에서는 2.18로 꾸준히 좋은데, 오늘은 홈구장인데, 홈구장이 아닌, 훗도 못도 필드 고베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홈발이 조금 좀 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훗도 못도 필드 고베는 그래도 간간히 가는 구장이라서, 익숙하긴 할 거예요. 소타니 올해는 조금 좀 아쉽다. 지바롯데 상대 전적은 괜찮았다. 좀 귀엽죠? 구장 이름이. 저도 귀여워서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은근히 자주 하는 구장이긴 합니다, 여기. 어쨌든 지바롯데 상대 전적 괜찮았다. 홈 성적 뭐 아까 말씀드렸고 타네키 역시 뭐 작년 대비 좀 아쉬운 선수라고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죠, 그죠? 작년 같은 압도적인 구위가 잘 안 나오고 여전히 볼질 이슈는 좀 있는 그런 친구라고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꾸역꾸역 좀 맞는 모습들은 좀 인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내용이 엄청 좋냐? 뭐 그건 아닙니다. 볼질도 좀 많고 그래도 피안타율 억제가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이 최근에 좀 호투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경기당 평균 볼질을 한 3개씩 여전히 꼽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있다. 저는 이래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릭스가 뭐 빠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릭스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더 올라가겠죠. 선발은 고만고만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대치는 소타니가 조금 좀 나은 감도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한데 소타니가 올해 좀 아쉬워서 이거는 뭐 올해 아쉬운 건 타네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둘 다 고만고만합니다. 선발은 고만고만하고 근데 양 팀의 상대 전적 그리고 이제 오릭스가 워낙 이제 빠따 기세가 무서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보기엔 조금 힘든 매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바도 한번 슬쩍 좀 고민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양 팀 다 빠따가 좋기 때문에 오릭스 승마 5.5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는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는 이제 소프트뱅크 세이브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또 힘내서 열심히 또 잘 맞춰볼 테니까 많이 호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전체표 추천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제 위에 금액을 스티비 라이브 테디움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에 다시 보기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다 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한 달짜리 멤버십 열어놨으니까 거기서 구매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세이브 가보겠습니다. 소뱅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 양반들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잇몸 라인들로 이렇게 좀 잘 버텨왔는데 여러분들이 야구를 오래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잇몸으로 버티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양반들 계속 잘하진 않는단 말이야. 주전인 양반들도 계속 잘하진 않는데 그 양반들이 얼마나 계속 잘하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약간 이제 폼이 좀 꺼지는 시기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같이 좀 올라와 줘야 기존 멤버들이 좀 올라와 줘야 이제 이게 조금 아다리가 맞는 팀이 되는 건데 약간 이제 좀 다운될 기미가 좀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야마카와가 요즘에 타격감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소뱅 불펜 좀 불안한데 최근에 불펜은 잘 돌아가는 거는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최근에 뭐 투타 밸런스가 아주 좋죠. 불펜이 이제 큰 문제인 팀인데 불펜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좀 잘 쳤던 야나기 마치 이런 친구들이 조금 타격감이 좀 떨어진 부분을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세이브는 이제 그 도박 이슈 터지고 나서 약간 좀 폼이 좀 떨어진 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도 엄청나게 덥다고 해요. 진짜 뭐 그라운드 지열이 40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 근데 얘네 홈구장이 진짜 너무 심하잖아. 그지? 얘네 홈구장이 여름에 진짜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마이도 한번 쓰러졌죠. 이마 잡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폼이 좀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도박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팀 분위기 약간 다운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잘 나갈 때도 누차 언급을 드렸던 세이브가 빠따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꾸준하게 한 뭐 2점, 석점 이렇게 좀 2점 이렇게 뽑기는 하는데 그래도 빠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잘 쳤던 그 신빙 친구, 그 신빙 친구가 최근에 좀 복귀하기는 복귀했어요. 와타나베 세이야 이 친구. 이 친구가 왁구를 보면 신인 같지가 않거든. 근데 우타자고 키 좀 짤딱만한 친구 있어요. 보면 알 거예요, 형들. 근데 이 친구가 올해 데뷔한 신인인데 올해 3할 치고 있습니다. 올스타에도 뽑혔어요. 이 친구가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시즌 초반에 탈감이 좀 안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복귀한 게 좋긴 하죠. 약간 신인 왁구는 아니야. 대졸이기도 하고. 그렇다. 자, 오늘 선발은 모이넬로 대 타케우치 이렇게 나오고요. 모이넬로는 진짜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일본 뭐 최고 투수 같아요. 이 선수 이제 마무리해서 선발 전환해가지고 작년에 뭐 체력적인 문제 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왔고 시즌 말미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올해도 뭐 크게 문제 없고 저는 이렇게 불펜에서 선발 전환해가지고 시즌 말미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음 시즌에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양반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별로 안 좋게 볼 게 없죠. 그냥 너무 잘 던진다. 삼진도 너무 잘 뽑고 그리고 세이브전 상대 전적도 너무 좋고 뭐 그렇다. 반대 선발은 타케오치고요. 타케오치 올해 약간 소포머 징크스가 좀 있죠. 좀 좁혀지는 경기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 6방으로 뭐 잘 던지는 모습도 좀 덜어 보여지기도 하고.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반이 소프트뱅크 어린이 회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제 본인이 좀 좋았던 팀들한테 잘 던지는 케이스들이 많단 말이야. 국내에서도 이제 소용준이 두린이 출신인데 두산전에 엄청 잘 던집니다. 이 양반이 소뱅전에 좀 늘 잘 던지기는 했어. 어렸을 때부터 소뱅 팬이었다고 하는데 소뱅전 역대 이제 6경기 만나서 3승 2패 1.67도 굉장히 좋았고 올 시즌에 조금 폼이 안 좋잖아요. 올 시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5인 1실점으로 승투가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냥 좀 배당
아무래도 뭐 소뱅 쪽을 좀 좋게 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예, 하지만은 이 경기는 사실 타케우치가 또 뭐 긁혀가지고 잘 던져서 세이브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37 대 2.46은 조금 거시하다. 예, 근데 그만큼 모이널레의 상대 전적이 진짜 좋기는 좋아요.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6승 무패, 1세이브, ERA가 0.73으로 아주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데 그래도 이 정도 배당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은 역배를 좀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배 쪽에서 약간 통피하기 게임이고 정배 리스크 있는 경기들 좀 제끼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배당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역배 보도록 하겠고요. 4.5는 그래도 좀 오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4.5번은 타케우치가 지고 있는데 타케우치도 한 번씩 또 런을 심심치 않게 많기 때문에 요 페이페이 통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근데 역대 뭐 소뱅전에 피어노를 맞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6경기에서. 그래서 4.5는 오바 세이브 역배 보면서 오늘 MPB 6경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 첫날인데 여러분들 첫날부터 좋은 흐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